목소리가 잘 나오네요. 잘 들리시죠? 네. 중간에 이상한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 보이시죠? 제가 뭐라고 썼어요? No excuse, 변명 없는 20일. 왜 20일이라고 했을까요? 어쨌든 6월 21일까지 저희가 중요하잖아요. 20일 남았어요. 오늘 1일이니까. 근데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귀에서 피날 것 같죠? 계속 루비 얘기해서. 도대체 루비가 뭔데? 모르시고 지금 루비를 들으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루비가 뭐라고 1박 2일 계속 이 난리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렇게 난리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오늘 여러분이랑 나눌 건데, 여러분 우리가 공포 영화 같은 거 보기 전에 어떤 자막이 나오죠? 심장이 약한 사람 보지 말라고 하죠. 제가 이상하게 이렇게 자세 강의만 저한테 자꾸 주시는데 자꾸 이렇게 혼내는 거 하다가 제가 너무 인기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근데 1박 2일의 마무리를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뭐 내가 혼나는 것 같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사장님들과 저의 성장을 위해서, 팀코리아를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중간에 좀 반말이 나올 수도 있고 뭔가 좀 이렇게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특히나 나는 루비에 전혀 관심 없으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겠지만, 루비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제 강의가 끝날 때는 엄청난 자신감을 갖고 가실 줄 믿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핑계는 지우고 뭐예요? 루비만 적으라고 제가 했죠. 시작부터 반말이야. 그냥, 그죠? 네. 자, 그래서 비즈니스 수술을 시작할 건데, 나의 게으름과 안일함의 살점을, 그것만, 지방은 빼고, 그거 2개만 살점을 떼어내고요. 루비의 근육을 우리가 키울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거기서 노란색을 3가지만 찾아보세요. 노란색. 자, 빨리 지나갈 거예요. 어때요? 너무 빨리 했죠? 노란색 3가지 찾으셨어요? 몇 가지? 노란색 3가지. 사실 4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초록색 혹시 보셨어요? 초록색 못 보셨죠? 초록색도 있거든요? 아이고, 이거 아니네. 이거 어떻게 가는 거지? 이건가? 노란색이 3개 있었는데 초록색을 못 봤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현실을 보지 않고 내가 믿는 걸 보잖아요. 그것만 보이는 거 아시죠? 차를 바꾸려고 해도 내가 바꾸고 싶은 차를 결정하면 그 차만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에? 루비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중하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할 건데, 일단 뭘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뭘 잘하려는 것부터가 일단 미스예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무언가 계속 도전하다가 안 됐던 사장님들은 일단 나는 안 되나 봐 라는 그 데이터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지우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잘하지가 아니라 내가 계속 좀 실패하고 하다 말았던 데이터를 내가 지우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이 멈춰야 루비가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께 첫 번째 드리는 솔루션은 일단 내 게으르고 하다가 말고 하고 싶은데 열정이 안 나고 퀄리파잉 하다 못하고 했던 나의 데이터 지우고 루비를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맨날 제자리 걸음일까요? 제자리 걸음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시간이 없어. 명단이 없어. 이 핑계가 아니고요. 환경이 아니라 현재의 나와 매일 타협을 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볼게요.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아.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죠. 다시 여쭤보고 싶어요. 때가 오는 게 두려운 건 아니고, 때가 안 왔다고 하면서 사실은 때가 두려운 분들이 더 많거든요. 저도 그랬던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때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완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예요? 깨질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얘기하시는 게 맞죠. 그냥 부딪히기 싫고 깨지기 싫고 거절받기 싫고,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든지 시작할 때 1등으로 시작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다 꼴찌부터 시작해요. 이 사업 시작하면 하나도 모르잖아요. 뭔가 되게 불량감자가 되는 느낌. 나 되게 사회에서 멀쩡했는데 여기 오니까 하나도 모르겠고 내가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 있죠. 그래서 우리가 1등으로 시작하는 일은 없어요. 다 꼴찌부터 시작해요. 꼴찌부터 수순을 밟는데 중요한 건 이 실패감이 디폴트 값이에요. 기본 값인데 실패감이 너무 없어도 안 돼. 그러니까 실패감을 채워야 되고 근데 너무 실패감에 오래 머물러 있어도 안 돼. 이 경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 우리가 햄버거 세트를 시키면 감자튀김이 나오죠. 그렇듯이 꿈을 주문하면 슬럼프라는 사이드 메뉴가 나와요. 꿈이랑 슬럼프는 뭐예요? 세트 메뉴예요. 햄버거 먹고 싶죠? 얘기하니까. 보세요. 꿈과 슬럼프는 세트 메뉴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꿈이 없으면 격차가 없고요. 격차가 없으면 슬럼프도 없어요. 내가 뭔가 이뤄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이루기 위해서는 버텨야 되는 시간, 힘든 시간 이런 슬럼프를 내가 겪어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는 감정을 빼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행동 데이터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내 기분이 왜 이렇지? 그거 알아차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오늘 하기로 한 일을 했는가? 그게 더 중요해요. 왜? 그쵸?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프리즘 아이오도 뭐예요? 보정하죠, 보정. 우리 내비게이션도 새로운 길 갈 때는 돌면서 자기 위치를 다시 찾죠. 그게 맞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완벽한 내가 되려고 자꾸 하니까 완벽하지 못한 나와 자꾸 갭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365일 뒤에 리더 사진들 앉아 계시지만 365일 열정이 가득한 리더는 없어요. 근데 그들은 뭘 하냐면 내가 먹기 싫은 사이드 메뉴 뭐예요? 슬럼프를 꼭꼭 씹어 먹으면서 앞으로 그 뒤에 나올 성공의 메인 메뉴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잘 버티고 기다리느냐의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지 않을 거란 생각 자체를 사실 버려야 돼요. 세상이 살만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죠. 우리가 누스킨 하기 전에 굉장히 편안하다가 일로 오신 거 아니죠. 밖은 더 아수라장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루비 도전을 하다가 퀄리파잉을 한 번도 시작 못하신 분도 계시고 퀄리파잉 겨우 한 번 해놓고 나머지 3번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 루비 돼야지 해놓고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도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고는 싶은데 내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패가 아니라 아직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성공하지 못한 거. 그러니까 그걸 자꾸 내 실패.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실패는 디폴트 값이에요. 기본이에요. 기본을 먼저 내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위기는요. 이렇게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이 똑같이. 여러분이 작년과 오늘이 똑같고 어제와 오늘이 똑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 심기일전하고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지금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공도 의심 없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우리 운동하기 싫죠? 저도 운동하기 싫었거든요. 그러면 뭐 하고 싶으세요? 공부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것도 싫어. 운동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해요. 뭐 하고 싶어요? 뉴스킨 사업 하고 싶어요? 하고 싶다면서 생각만 하고 싶지 내가 하지 않는 나를 보죠. 그러면 여러분 그럼 뭐 하고 싶어요? 운동도 하기 싫고 공부도 하기 싫고 뉴스킨 사업도 하기 싫고 뭐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 더 물어볼까요? 할 건 있으세요? 더 나가서 딴 거 할 거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리죠. 이마트 캐셔도 우리를 안 받아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마트 캐셔가 돈을 받기 때문에 남편의 직업이 완벽해야 돼. 내 남편이 완벽하지 않다. 나는 이마트 캐셔도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우리가 뉴스킨 사업을 하고는 싶은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변화 없이 지나가고 있는데 자꾸 우리에게 확신을 달라고 하잖아요. 확신은 누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엄마가 나 낳은 거 본 사람. 나 신생아실에서 태어나자마자 엄마 얼굴 기억한다. 이 엄마가 우리 엄마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바뀌었을 수도 있어.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보세요. 우리가 나를 낳은 순간도 보지 않고 우리 엄마 아빠를 믿는데 왜 뭘 하려고 하면 자꾸 내가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자꾸 나에게 증명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데. 확신은요, 보여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게 해야 보이거든요. 사실 그런 과정이 루비 가는데 멘탈적으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까지 게 무슨 루비야. 지금 여러분 루비 때문에 계속 귀에 피가 나는데 피 흘리고 루비 돼야지. 우리 조기천 사장님께서 야, 루비한테는 안 되겠다. 사람도 아니다. 저도 사람도 아니라고 배웠어요, 루비는. 루비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그 근거를 오늘 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의 습관 중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하기 싫은 순간에 움직일 시간이 결국 뭐예요? 내 삶을 결정하죠. 두 번째는 오늘 하루 이기지 못하면 평생 삶을 바꿀 수 없어요. 세 번째, 편한 선택은요, 늘 가난한 모습으로 나를. 그리고 내가 열심히 안 산 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돼 있죠. 완벽해서 시작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지금 막 3명이 다 나오고 1명이 막 4천 하는데 루비를 고민해요?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아 지금. 그런데 시작을 하면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알람 소리도 못 이기는 인간이 무슨 인생을 바꿔요. 알람을 맨날 그렇게 끄면서 알람한테 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날은 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남들 놀 때 열심히 한 시간이 결국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사장님과 나의 격차. 내가 10년째 해냈지만 내가 정신 차린 그날 이유를 만나고 내가 남보다 10배, 20배 성장할 수 있는 일이 뉴스키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격차나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 삶의 분위기는 뭐예요? 내 습관이 만들어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재능보다 습관이라는 거예요. 재능 아무리 많아도 습관이 더러워. 소용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감정보다 태도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기분이 상관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 리더 사장님들이신 거예요. 처음부터 잘했을까? 아니요. 훈련된 거예요. 계속적으로. 결국은 내가 반복하는 모습대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뉴스킨 비즈니스에 꼭 롤 모델을 가지라고 말씀드려요. 롤 모델을 보고 비슷하게라도 따라가면요, 내가 변해요. 저는 롤 모델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의 습관을 바꾸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패러다임을 좀 옮겨볼게요. 우리가 85점 합격인 경우에 85점 합격인 경우에 어떤 점수가 제일 많은지 아세요? 85, 86, 87. 그걸로 많이 합격을 하고 지는 사람, 합격 못하는 사람 몇 점에 많은 줄 아세요? 83, 84. 이해가세요? 우리 인생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게으르고 열심히 안 살아요. 90%가 열심히 안 살아요. 우리가 10%에만 들면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 경쟁사회가 아니고 일부 경쟁사회. 그 10%.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85점을 받기 위해서 89, 90도 필요 없고 뉴스킨에서 말하는 우리 로드맵대로 죽어라고 한번 해보면 다시 할 의미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분노를 실력으로 증명하세요. 그 분노가 막 매일 쌓인다. 난 이런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는다.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랠리가 가장 재밌고요. 랠리가 제일 스트레스 받아요. 그 두 마음이 공존하는데 그 두 마음이 공존해야 성장이 있어요. 그냥 올라가면 마냥 기쁘고 그냥 나는 박수 부대도 아닌데 맨날 박수만 쳐주고 안 돼요. 자극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루비가 못 되는 수만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앉아있으면요, 10년이 지나도 루비 안 되실 거예요. 그치만 내가 오늘부터 내 패러다임을 바꾼다면 가능하죠. 우리가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걸 제가 가져왔는데, 우리가 SNS, 인스타, 유튜브 뭐 이런 거, 예능, 드라마, 넷플릭스, 우리가 볼 게 너무 많죠. 평균 보면 아침, 저녁, 인스타까지 하면 3, 4시간, 많으신 경우에 5시간, 6시간을 우리가 SNS로 살아요.
그거 아세요? 유튜브도 마음 편한 사람 유튜브는요, 마음 편한 것들만 본다. 그리고 막 성격 조급한 사람 성격 조급한 걸로 나와요. 다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원하는 걸 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걸로 시간을 자꾸 소비하잖아요. 시간을 자꾸 소비하면 결국 성장하지 않은 나를 보고 그거에 합리화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1박 2일 주부가 남편한테 아이들을 맡기고 오셨다고 하면 내가 여기서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돼야 돼요. 먹고 사는 거 해결 안 되면서 돈은 계속 번다고 하면서 100만장자 된다고 하면서 나는 5만장자도 못 되고, 5만장자는 뭐죠? 5만원 버는 사람. 그렇게 하면요, 사실은 여러분을 바라보는 가족, 여러분을 바라보는 남편이 더 오래 기다려주지 않아요. 언젠가 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옵니다. 계속 놔둘 것 같아? 돈은 쥐꼬리만큼 벌면서 울트라 에센스 쓰고 랠리 가고 늦게 들어오고 어떤 남편이 계속 봐줘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 행복한 비즈니스를 하고 싶으면 그거에 맞는 결과를 내야 되는 게 맞죠. 자, 그래서 김남길, 저는 김남길이 그냥 배우 김남길이구나 했는데 그 유튜브 쇼츠로 봤는데 이 김남길이 성시경의 고막남친에서 이제 가수 데뷔한 걸 잠깐 들었거든요. 근데 김남길이 16년 동안 보컬 수업을 받았대요. 대단하죠? 배우 됐으면 더 노력 안 해도 되는데 16년을 보컬을 배워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컬 선생님이 너무 늙었대. 16년 자기 가르쳐줘서. 그리고 3월인가 첫 싱글을 발매해서 신인 가수가 됐어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저희는 뉴스킨을 하면서 뉴스킨에 대한 것도 다 습득이 안 되고 내가 습관을 못 만들고 내가 그 루비핀 그까짓 거 뭐라고 그거 하나 못하고 내가 날 자책하고 있는 사이에 어떤 사람은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12년간 계속 노력해서 제2의 자기가 원하는 버킷리스트를 하면서 산다는 게 굉장한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드럼을 등록했어요. 드럼. 제 버킷리스트가 드럼이었는데 성공하고 7년이니까 너무 늙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지금부터 일주일에 1시간씩 연습하면 되겠죠, 언젠가. 그래서 여러분과 그런 걸 좀 나누고 싶어요. 프로가 되기 위해서 16년의 고통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우리가 루비가 너무 가고 싶으면 첫 번째 생각 체력을 키우셔야 돼요. 생각 체력이 뭐예요?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제가 어떤 걸 했는지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슴 떨리는 일이 아니라 가슴 떨릴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루비가 될 때까지.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루비가 어차피 될 건데 왜 늦게 돼? 욕 바가지로 먹으면서 막 스폰서 전화 안 받으면서 왜 그렇게 루비가 돼야 돼요? 그리고 루비가 되는 게 본인의 의지인데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한다고 했다 못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말도 못하잖아요. 홋카이도 가겠다, 아부다비 가겠다. 그 말을 못하는 게 내가 말을 해버리면 그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결단하셔야 돼요. 그럼 몰입은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존의 길을 만들어둔대요. 그걸 우리 플랜 B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돌아갈 곳이 없어야 되는데 돌아갈 곳이 있으면요, 눈앞에 목표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루비 너무 하고 싶은데 나는 돈이 아쉽지도 않고 난 남편도 잘 벌고 그냥 내가 벌어서 제품값만 쓰면 돼. 그러시는 분들은 울면서 루비가 되고 싶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받은 많은 핀 중에 루비가 제일, 저 루비 받을 때요, 누가 블루다이아몬드인 줄 알았대요. 너무 기뻐하고 너무 울고 난리쳐가지고. 그게 루비예요. 여러분이 그런 루비에 대해서 정말 갈망하셔야 돼요. 루비가 되고 싶으면 루비를 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떤 많은 명단이 있어야 될지 그 전에 과거의 나를 지우고 내가 루비를 반드시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막 평양감사도 뭐야? 자기 싫으면 못하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배를 없애서 병사들의 선택지를 없애니까 어때요?
승리하여 살아남거나 패배하여 죽거나 둘 중에 하나죠. 우리는 루비가 되거나 안 되거나. 어차피 루비 되는 거 빨리 하면 좋잖아요. 그죠? 처음 오신 분들 루비가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놈의 루비, 내가 루비 반지는 하나 있다 이제 이렇게 하실 텐데, 자, 그래도 내가 왜 루비가 돼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루비는 뉴스킨에서 말하는 그냥 리더의 시작, 그죠? 골든 아피스 말고 루비가 리더의 시작이다. 근데 그거 가지고 내가 마음이 잘 안 먹어져.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뉴스킨 사업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떠셨어요? 그리고 지금 삶이 어떠셨어요? 어차피 힘든 건 밖이나 아니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제적 상황이라는 파도, 타인의 시선이라는 바람, 그리고 나의 게으름에 이런 해류에 빠져서 계속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우리가. 그러면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데 이 루비가 돼야 내가 비즈니스에서 노를 젓고 가다가 루비가 된다는 건 엔진이 자동으로 모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3명의 파트너와 함께 뭔가 레버리지가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그걸 조금 이해시켜 드릴게요. 왕사남 보셨죠? 왕가 사는 남자. 왕가 사는 남자 보면 1일차부터 이제 오픈을 해서 영화 개봉을 해서 어디가 손익분기점이냐면 260만 명이 보면 그동안 쓴 제작비나 이런 게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손익분기점인 거예요. 손익분기점이 26만 명이야. 그러면 거기서 260만 명 말고 260만 1명, 한 명부터는 뭐예요? 완전 흑자죠. 왜냐하면 러닝 개런티가 한 1인당 300원 정도 된대요. 근데 무슨 260만부터 지금 1300만 넘게 받잖아요. 이게 다 돈인 거죠. 이게 그 장감독이 갖고 간 돈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못 넘으면 흥행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루비가 이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딱 260만 명 영화 보는 시점. 이해가세요? 그걸 조금 더 풀어볼게요. 루비 이전에 모든 지출은 비용이에요. 돈도 못 버는데 신제품도 써야 되고 드림캠프도 와야 되고 초대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럼 보세요. 260만 명의 손익분기점 전까지는 이 막대한 제작비는 생돈을 날리는 비용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루비 되기 전까지는 생돈 날리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런데 그 다음 그 임계점을 넘으면 뭐예요? 이런 우리가 제품 컨벤션 가죠, 드림캠프 티켓 있죠, 이런 건 지금 적자 단계라는 거예요. 루비가 안 되면, 루비에는 다른 성질의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적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루비를 달성하고 시스템이 정착되는 순간 뭐죠? 그동안의 모든 지출은 인세 수익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투자로 돌아가죠. 루비 되기 전까지는 비용, 그 다음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적자 비즈니스를 하면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나를 위로하면서. 어차피 할 거. 우리가 왜 어차피 맞을 거 빨리 맞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이라는 건요, 취미와 비즈니스를 가르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루비다. 루비까지는 뭐예요? 취미예요. 제가 여기 썼죠? 루비 전까지는 뉴스킨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취미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밖에 안 돼요. 왜냐면 저희 제품도 써야 되고, 나 해독도 해야 되고, 또 좋은 건 맨날 들어서 좋은 건 내가 다 퍼먹잖아. 내가 다 퍼먹는데 내가 가성비가 없는 거예요. 돈을 벌지 못하면. 루비는요, 내가 아마추어 취미 생활을 끝내고 프로로 시작하는 손익분기점 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루비 달성은 비즈니스를 흑자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우리 김정선 사장님은 빨간 걸 아래 위로 입으셨는데 저는 아주 시뻘건 화면을 끝나는 날 때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260만 명이 넘으면 그 관객들이 홍보하죠. 영화사가 홍보 안 해요. 그래도 천만 가요. 그죠? 1대 파트너 3명과 그 중에 1명이 5천지구일을 해내는 이 시스템이 입소문이 폭발하는 영화의 260만 명 시점이에요.
내가 구축한 3명의 리더가 움직이고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룹이어야만 노동이 아닌 조직의 레버리지가 확장되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어떤 루비를 새로운 시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게으름 이런 거예요. 타협은요, 생각에서 시작돼요. 오늘 나가지 말까, 미팅? 비 오는데 그냥 안 나갈까? 아, 졸린데 잠도 좀 더 잘까? 그게 타협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나가야 되는 시스템이면 타협이 없어요. 근데 오늘 그렇게 해서 안 나갔잖아요. 내일도 그렇게 안 나갈 확률이 높죠. 사람은요, 어제 했던 걸 오늘 하면 다행이죠. 어제 했던 짓을 그대로 해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 감정을 지배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환경을 세팅해야 돼. 일단 나와야 돼.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추어는 기분이 좋아져야 행동해요. 막 기분 좋은 난리 나는 사람들 있죠? 막 뉴스키는 왜 이제 만났냐면서 난리치다가. 그러다 어때요? 나는 뉴스킨을 못할 거라는 이유를 엄청 대면서 전화 안 받고 미팅 안 나오고, 그죠? 라이브 안 들어오고. 근데요, 프로는 어때요? 행동을 해서 기분을 바꿔요. 기분이 들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 마음이 영영 안 와요. 여러분이 집에 3일만 있어 보세요. 저를 만약에 일주일 동안 집에 가둬놓고 뉴스킨 생각 못하게 하면 저 뉴스킨에 막 열정 넘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에 자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타협하지 말고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못하더라도. 그래서 행동이 먼저고 몰입은 그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17년 비즈니스를 한 저에게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죠? 제가 작년 7월 17일에 미국을 가려고 그날이 리더스쿨이 있었어요. 그래서 리더스쿨을 하고 워커힐 호텔에 가서 인천공항버스를 타고 미국에 이제 출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나게 이렇게 사진 한 장을 남기고 출발을 했는데 미국에 도착을 했어. 근데 어떤 여자가 그 경찰이 나는 한 2번째 줄에 있었는데 나만 나오래. 그래가지고 그 이제 기다리는 우리 미국의 언니랑 형부가 있었는데 언니랑 형부가 맛있는 족발을 해놓고 기다린다고 그래서 비행기에서 밥을 하나도 안 먹고 배고프게 내렸는데 가서 족발 먹어야 되는데 왜 나를 먼저 불러? 이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따라 나갔어요. 따라 나갔는데 여러분이 마동석의 진실의 방 아시죠? 잡힌 거야, 내가 여기에. 근데 핸드폰을 뺏겨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어. 근데 여러분 보시는 그대로 그 TV에 그거예요. 미국 경찰들이 총 다 차고 있고 간이 침대 같은 거에 엄청 열악한 환경에 이방저방 끌고 다니면서 제가 인터뷰를 3번을 했어요. 근데 왜 나를 왜 그러냐? 나를 왜 잡았냐? 영어도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인터뷰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제가 그때 미국에 이제 인도 비즈니스 때문에 미팅이 있었어요. 4명 미팅을 만나니까 아주 바리바리 그냥 막 이렇게 다 싸갖고 갔잖아요. 다 영문으로. 그러니까 이걸 열더니 뭐라 그러냐면 너는 안 된대. 왜 안 되냐? 너 비즈니스 하러 온 거 아니냐?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작년 7월 전에 재작년 10월에도 갔다 왔거든, 혼자. 그러니까 나는 비즈니스 하는 건데 가까운 그냥 이스타로 들어가니까 걸린 거야. 근데 그때만 해도 트럼프가 제가 했을 때가 트럼프가 그랬대요. 그냥 총으로 죽여도 된다. 반항하면. 그때라는 거야. 근데 그때는 몰랐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왜 LG에서 막 다 감옥 가고 이랬잖아요. 내가 시조새야. 내가 7월 17일에 걸렸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얘네들이 그냥 처음부터 못 들어가 그러면 내가 기운을 안 빼잖아. 3시 반에 도착했는데 10시에 나한테 입국 거절을 해준 거예요. 몇 시간을. 우리 엄마 아빠 모든 걸 다 털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물어봐요. 본적까지 다 물어봐. 미국 애들이 다 써. 그걸 몇 시간 받고 10시 돼서 이제 들여보내주는 줄 알았더니 그거 딱 끝나자마자 이제 돌아가래. 근데 어디로 그래서 내가
나 이제 된 건가 싶어가지고 울고불고 난리쳤는데 경찰 5명이 저를 데리고 어디로 막 데려가. 핸드폰도 그때까지 안 줘.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나 보니까 나는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VIP들만 다니는 일반 공항길이 아닌 데로 가니까 비행기가 딱 나온 거예요. 너무 울어가지고 또 창피하니까 선글라스 쓰고 들어갔어. 근데 경찰들이 아예 비행기에 딱 뜨기 전에 저를 데리고 들어가는 경찰들이 나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하겠어? 나 범죄자지 완전. 그래가지고 일단 비행기에 탔어. 여권도 없어 나는. 그냥 경찰이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비행기가 떴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할게? 와인을 좀 달라. 너무 막 속이 뒤집어지니까 사람이 억울한 거 못 참아. 내가 왜 쫓겨가는지도 모르는 채로 와인을 달라고 그랬더니 제일 대빵 승무원이 딱 오더니 선생님, 입국 거절자는 술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막 열받아가지고 남자들이 막 다 난장 부리고 막 다 집어던지고 깨부시고 그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잠이 오겠어? 비행기에서? 뭐가 먹히겠어? 술도 안 주는데? 그래가지고 비행기에서 꼴딱 샜어요. 나 거의 잠을 못 잤어. 그리고 한국에 내렸는데도 내리자마자 딱 도착했어. 그래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또 그 승무원 걔가 오더니 잠깐 선생님 앉으시래. 선생님은 따로 제가 모시겠대. 따로 어디를 모셔? 그러더니 다 끝나고 거기 연행돼서 또 한국 입국 거기 가서 서류 봉투에 든 여권을 봤는데 진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입국 금지, 입국 거절자가 됐어요. 당장은 가지도 못해. 막 가방에 이거 다 이제 자물쇠에서 채워가지고 그러니까 집도 못 오는 줄 알았어. 그럼 그거 아세요? 이번에 요코하마에서 하는 거 저 때문에 그렇잖아. 내가 미국 못 가가지고. 맞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렸냐면 제가 멘탈이 약한 편이 아니에요. 여기 리더스쿨 교장 선생님들이나 저희 파트너는 다 제가 간 줄 알잖아. 근데 집에 왔잖아. 오자마자 이제 그 미팅할 시간이 한 5시간 지나면 미팅을 해야 돼. 시간이야. 그거 어떻게 할게요? 줌으로 하는데 정신이 안 차려지고 너무 울었더니 머리가 아파서 우리 제품을 다 먹어도 잠이 안 깨가지고 바카스를 아예 3병을 들이부어가지고 우리 제품이랑 먹고 커피 2잔을 마시고 줌 미팅을 했어요. 그 줌 미팅을 하고 우리 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엄마가 그렇게 해서 왔으니까 저를 이렇게 안아서 엄마 어떻게 해? 이러는데 비켜봐. 엄마 미팅해야 돼. 가서 바카스나 사와. 그랬더니 우리 딸이 우리 엄마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줌 미팅을 하고 나니까 어때? 마음이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미국 공항 사진만 보면 가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때 그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사실 인천공항 가는 것도 겁이 난 정도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때 제가 한 결정이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저를 뭘 했어야 될까요? 다시 마음이 안 돌아왔는데 리더스쿨 나와요? 아니 파트너들한테 나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안 하고 저는 뭘 했냐면 3일 동안 금식 기도원에 갔어요. 다음날 3일 동안 금식 기도 3일 동안 금식 기도원에 가서 딱 3일째 도 되는 날 내가 미국을 못 가서 억울했던 걸 다 쓰고 다시 돌아와서 좀 괜찮아진 걸 쓰니까 그 개수가 똑같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로 제가 마음을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내가 루비를 막 가는데 석 달째 퀄리파잉에서 못할 상황이 나오죠. 아까 김고은 사장님도 아버님이 그렇게 되시고 그런 환경이랑 내가 타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나서부터 트럼프가 심해지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나 그날 그냥 감옥 갔으면 변호사 사서 나와야 돼요. 뭐 조그만 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미국 법을 어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루비 가는 거는 우리 이제 다 아부다비 갈 건데
근데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유난스러운 습관들이 좀 있어요. 지금도 하는 습관인데 그 습관이 제가 현장에서 거절받거나 마음이 힘들 때 그게 제 비즈니스의 중심이 됐어요. 흔들리지 않고.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루비가 4명이었어. 그래서 저는 아이크림을 사자로 발랐어. 맨날 라인 커렉터로. 그리고 다이아몬드에서 블루 다이아몬드 갈 때 파트너가 2명이 부족해. 그럼 2자로 그렸어. 지금도 그렇게 그려요. 그거 그리면서 나도 모르게 숫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 같은 거 탈 일이 있으면 4-4에만 써. 다리 아파도 4-4에 쓰는 거야. 근데 4-4에 사람이 많아. 1-4로 가는 거야. 그리고 막 3명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딱 붙어서 이렇게 4명으로 만들어서 인간 루비가 뭐라고 그렇게 되고 싶어서 식당 테이블 4번 테이블 4번 없으면 4번 테이블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옷은 뭘 입었겠어요? 빨간색만 입어요. 죽어요. 에메랄드 될 때는 뭐 입었을까요? 초록색만 입어요. 블루 다이아몬드 때부터 안 입었어요. 속옷을. 색깔로 안 입었어요. 저는 그런 유난스러운 습관이 있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저는 굉장히 노력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타협없이 지켜낸 나의 그 독한 습관들이 결국 뭐예요? 나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뭔지 모르게 이 사람 좀 내공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에는 되게 치사스럽고 요란스럽지만 이걸 하면서 내가 난 이렇게 하는데 되지. 아니 빨간 속옷 입고 집에만 있어. 루비 돼요? 안 돼요. 오늘 여러분과 그걸 나눌 건데 저도 진짜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업을. 물론 사업 시작해서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5년 걸렸고요. 3년 있다 팀엘리트가 됐어요. 팀엘리트 되고 나서 팀엘리트를 계속 못 가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 비즈니스를 3000GV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팀엘리트 되려고 하는 거 아니죠. 팀엘리트 돼야 되지만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파트너가 한 명도 없어도 저는 다시 하면 돼요. 제가 뉴스킨 오늘 알았어요. 오늘부터 하면 돼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2008년도 컨벤션 때 저희 장유수 사장이랑 찍은 사진인데 막 4월, 5월, 6월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뭐가 바꿔져? 하나도 안 바꿔졌어. 그리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 뭘 했냐면요. 아침에 그때만 해도 한 2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사무실에 모이는데 10시에 모이는데도 지가 그래. 진짜 기가 막혀. 그러면 저는 몇 시에 가냐면 모닝스쿨 없을 때 의자를 이제 혼자 일찍 가. 7시에 귀신처럼 사무실에 앉아있어. 그래서 거기 앉아있다가 너무 피곤해. 어제 늦게 들어갔다 아침 나오니까. 그래서 의자를 3개를 붙여. 그래서 일단 누워있다 보면 내가 이러려고 일찍 나왔나 싶어. 그럼 다시 일어나서 앉아. 다시 앉아가지고 나를 보니까 너무 내가 철학받는 거야. 뉴스킨 시작하고 21,000원, 10만원, 그래서 그 해에 470만원을 받았어. 연봉 470만원. 한 달에 30만원도 못 벌 때. 그러니까 눈물이 나 안 나. 그 눈물을 흘리면서 이걸 써. 어디 갔어? 이걸 써. 나는 꼭 기필코 루비가 된다. 팔 아픈 날은 막 루비 크게 쓰고 지겨우면 옆으로 쓰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름 쓰고 그러다 보면 어때 다시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뭘 할까요 제가? 화장을 고쳐. 울었잖아. 화장을 다시 고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내가 루비 갈 건데 돈도 없고 내가 실력도 없고 사람도 없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 그래서 제 지난 얘기들을 오늘 좀 할 거예요. 제가 원래 제 지난 얘기 잘 안 하는데
테넥스에서 조금 했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다마스, 남편이 장석중 사장이 다마스를 탔어요. 근데 이 차보다 더 심한 차였어요. 제가 이제 먼저 1년을 하고 남편이 1년 후에 전업을 했는데 자꾸 이 차로 선릉역에 데리러 온대. 아, 싫은데. 에어컨도 고장나고 이 옆에가 햇빛에서 보면 현대마트가 딱 보여요. 현대마트에서 차를 갖고 왔나 봐. 그래서 그런 차를 타는데 저는 20살 때부터 차를 갖고 다녔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다마스를 타는 신세가 된 거야.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렇게 오래 탈지 모르고 이걸 타고 비즈니스를 할 때 둘이 같이 탈 때는요, 우리 막 이 사업 된다고 막 비전을 막 하고 하잖아요. 막 쫓아나와 사람들이. 아, 차 어디 되셨냐면서. 그러면 아, 차 저기 있으니까 들어가시라고. 굳이 안 들어가고. 아, 어디 되셨냐고. 그럼 뭐 적당히 막 소나타나 이러면서 여기 있다고 가시라고 하는데 저쪽에서 띡 소리 나면 또 깜짝 놀라. 아, 이 차가 아니었나? 막 이러고. 그리고 이 차 뒤에가 물건을 싣는 데잖아요. 거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빨간 장미가 그려있는 담요, 고수도 치는 담요. 그걸 깔고 그 위에 음료수 박스 2개를 놓고 우리 엄마랑 딸을 그걸 태우고 마트 같은 데 다녔어요. 한 2년 반을 탄 것 같아. 아, 2년 탔나?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가장 좋았던 차가 이 차를 없애고 이 차 폐차 전문 그런 데로 보내고 중고차 350만 원짜리 카렌스를 탄 날 롤스로이스야 그냥. 카렌스가 그렇게 좋은 차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랑 지원이를 태우고 동네를 다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인천공항 가면 이 파리바게뜨 자리가 있어요. 오라는 데 많아요. 처음 사업 시작하면 오라는 데가 없잖아. 갈 수는 있는데 오라는 데가 없잖아. 근데 지갑에 딱 2만 원이 있었는데 생각을 한 거야. 공항에 가서 콜드를 좀 해볼까? 개척을 해볼까? 그래서 공항버스를 타고 여길 갔는데 더 우울해져. 난 여기 왜 왔고 사람들은 여행 가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어디서 무료 공연하는데 좀 앉아있다가 누수기 얘기도 못 꺼내고 올 때 여기 자리를 보면서 내가 성공해서 내가 파트너들이랑 트리 보면 내가 여기서 빵도 먹고 내가 출장 가고 그럴 때 내가 여기서 빵을 먹으리라. 그런 마음을 먹고 이걸 사진에 해놓고 맨날 제가 생각했어요. 이건 뭐냐면요, 집에 도시가스가 끊어졌어. 도시가스가 하도 밀려가지고 17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제품값을 받아서 17만 원이 지갑에 있었어. 그날 저녁 미팅을 끝나고 손등에 보드랍 치킨 아시죠? 거기 이제 지나가는데 우리 파트너가 그때 에메랄드 파트너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사장님 치킨 먹고 싶어요. 그때 한 6명인가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도시가스 내야 돼? 보드랍 치킨 먹어야 돼? 일단 치킨 먹어야지. 그래서 보드랍 치킨에서 16만 얼마를 먹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저에게는 굉장한 자극점이 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저랑 장석중 사장이 사업을 계속 하면서 파트너 만나거나 고객 만날 때 말고 카페를 가본 적이 없고 우리가 커피 마시자고 카페 가본 적이 없어. 그래서 블루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 저희가 뭐 했냐면 1년 동안 일요일 날 1일 2카페 좋은 데 다 찾아다니고 브런치 그걸 1년 내내 했어요. 너무 한이 맺혀가지고 조금 나아졌을 때 둘이 커피 한 잔 시켜서 먹은 적은 있어요. 근데 비즈니스 외에 카페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간들이 저를 더 단단하게 한 거예요. 처음 사업 시작했는데 테레비 너무 옛날 얘기네. TV부터 버렸어요. 제가 드라마 너무 좋아하거든요. TV 버리고 한 게 뭐냐면 카드키를 열쇠로 바꿨어요. 집에 못 들어가게. 카드키는 내가 자꾸 눌러서 들어가잖아요. 그 열쇠로 바꿔가지고
집에는 몇 시에 들어간다? 9시 넘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도 키가 없으니까, 열쇠가 없으니까, 열쇠를 맞춰놓고 내가 열쇠를 안 갖고 다니는 거야. 열쇠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사업이 힘들 때, 제 스폰서님이 힘들 때는 장윤선 사장님은 모델하우스를 보러 다녔대. 아파트. 근데 그때 신용산에 모델하우스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가는데 남편이 돈도 없는데 모델하우스 왜 봐?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돈 없어도 보러 가는 거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여기 이재영 사장님 계시나? 이재영 사장님 사실은 상도동 앵콜타운이었어요. 여기를 보니까 난 이 집에 꼭 들어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집에 꼭 들어가는데 결국은 분양하고 나서 1년 있다가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 부동산을 찾아가서 이제 어디가 이제 남았는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1년 지났어도 좀 미분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종이를 설명하는데 내가 그 종이를 훔쳐왔다. 왜 훔쳐왔게? 코팅해서 베개에 넣으려고. 그래서 그걸 코팅해서 베개에 넣고 잤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도 10월 달에 정확하게 그 집에 이사를 갔어요. 이게 아웃풋이에요. 이게 시크릿이고 이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되실 거예요. 그런 것들. 컨벤션은요. 아직 시간이 괜찮네요. 컨벤션을 제가 2009년 컨벤션이 저도 첫 컨벤션이었거든요. 남편이랑 둘이 가려니까 돈이 한 1,000만 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는 돈 350씩 하니까 700만 원이고 뭐 등록하고 하니까. 근데 1,000만 원이 있어요, 없어요? 다마스 타는데 1,0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집에 보증금을 빼자. 주인한테 얘기해서 사업 때문에 필요하다고 돈을 좀 빼자. 그래서 보증금 빼가지고 트립 갔어요. 트립이래. 컨벤션 갔어요. 컨벤션 가면 시차가 안 맞아서 다 자거든요. 되게 웃기죠? 컨벤션 거기까지 가서 또 다 잔다? 통역기를 꽂고. 근데 저는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지. 보증금 뺏어갔는데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컨벤션을 갈 때 컨벤션만 딱 하고 오기가 그러니까 여행을 끼거든요. 여행을 끼면 이제 캐나다나 이런 데로 가면 계속 버스에서 내려. 그럼 휴게소에 세워줘.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회오리 감자를 들고 버스에 들어와. 난 돈이 없는데. 난 감자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회오리 감자를 들고 그렇게 크게 먹고 싶어.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하냐면 마지막 날쯤 되면 이제 아울렛에 풀어놔. 아울렛에 쫙 풀어놔. 그럼 그렇게 돈 없다고 그러고 막 그러더니 그냥 바리바리 쇼핑을 해서 또 와. 근데 저는 돈이 없잖아요. 남편이랑 첫 컨벤션에. 그래서 트립을 둘이 돌아다니는데 너무 더워. 그리고 살 게 없는데 다니기도 싫어. 막 그늘 같은데 커피를 하나 시켜서 둘이 맨날 삐삐 돌아다니다가 둘이 어떤 약속을 했냐면 우리는 리더가 되면 쇼핑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 같이 돈 없는 사람들 모아서 먹이고 비전을 주자. 그래서 전 지금까지도 저 쇼핑하는 거 아무도 못 봤을 거예요. 안 하니까. 티멜리트 트립에서는 했는데 파트너들 안 가가지고. 그리고 홍콩에 가면 또 보석집에 내려줘. 보석집. 거긴 또 되게 좁아. 있을 자리가 없어. 정확하게 기억해. 2층짜리 보석집이 있거든요. 꼭 가이드가 데려가 거기를. 그럼 사람들도 막 사. 그럼 저랑 남편은 화장실 옆에 정수기가 있어. 그 옆에 딱 서가지고 자기야 성공하면 이런 거 다 사. 그래서 나는 이런 데서 보석 안 사. 난 백화점에서 살 거야. 근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장하면서 저같이 어려운 파트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파트너들을 보면 기가 막히게 제가 찾아내요. 그리고 그들과 비전을 나누는 거예요. 나도 이랬었어. 그런 시간들이 너무 저에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모르는 나의 결혼식인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아빠가 저희 전 남편 때문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저희 남편 때문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요. 그래서 그 날로 아빠 장례 치르고 남편이랑 헤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장석중 사장이랑 재혼이야. 그러면서 두스키를 이제 했잖아. 그래서 에이지락이 2009년에 나온 거야. 결혼식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에이지락 끝나면 결혼식 하자. 근데 신제품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계속 결혼식을 못했어. 근데 트립 가려고 혼인신고를 했잖아요. 결혼식 못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는데 저한테 제가 팀엘리트 됐을 때가 2017년도가 팀엘리트가 됐는데 그때 이제 핀 인정식이 있었어요. 저희는 랠리를 단독으로 했거든요. 그 핀 인정식이 저녁 이제 6시야. 랠리 끝나고 6시에 핀 인정식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방에 가 있는데 파트너들이 저한테 웨딩드레스랑 톡시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랬더니 사장님 이거 입고 핀 인정식 하라는 거야. 미쳤냐 나 드레스 있는데. 근데 입으래. 그러더니 화장을 막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사진을 보냈어요. 내 웨딩드레스 입은 사진을 보고 엄마 파트너들이 웨딩드레스를 갖고 와가지고 나 입었다고 카톡을 하니까 우리 엄마가 너는 엄마도 없는데 결혼식 하니?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누가 결혼식을 한대. 하여튼 웨딩드레스를 입었다고 이제 그랬어. 그리고 이제 제 랠리 행사장에 제가 간 거예요. 랠리 행사장에 이제 이렇게 섰잖아요 제가. 근데 앞에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있는 거야. 제 눈이 나빠요. 보니까 우리 딸이랑 우리 엄마를 이미 다 파트너들이.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데 제가 눈이 나쁘잖아요. 누구야? 장사장은 벌써 알고 울고 나는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어때요? 제 표정 보이시죠? 그리고 우리 장석중 사장님은 신부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이총근 장유선 사장님이 앉아 계셨고 저의 자리에는 우리 엄마가 앉아 있었고 다 파트너들이 준비해주고 자기네들이 공연하고 저희보다 더 기뻐하는 결혼식. 그래서 저 결혼기념일이 7월 8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남의 결혼식에서 더 좋아하고 더 우는 사람들이 뉴스키너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좀 얘기를 더 해볼게요. 김상겸 선수 아세요? 스노우보드. 이 선수가 2011년도에 한국체대에 나와서 실업팀을 못 찾아서 비시즌 때는 일용직을 하면서 버텨서 14년에 소치에 갔는데 예선 탈락, 평창에서 예선 탈락, 베이징에서도 예선 탈락, 12년을 계속 못했죠. 그리고 나서 16년 차에 밀라노 코르티나 남매초에서 은메달을 땄어요. 한국 최초 은메달. 대단하지 않아요? 비시즌 때는 일용직 하면서 자기 꿈을 이룬 거죠. 결국 뭐예요? 이 사람은 모두가 끝났다고 말할 때, 다 안 됐다고 할 때 다음 무대를 준비하면서 다시 부추의 끈을 묶은 거예요. 우리가 부추의 끈을 묶어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대단한 거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30명의 조직을 만들라는 거 아니고 다이언더가 되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까지 루비 하나 하라는 건데 4명도 아니고 3명에다가 5천만 하면 되는 거를 못한다고 하는 게 더 이상해. 제 생각에. 여러분 만약에 가정해볼게요. 트립을 4년에 한 번 간다고 그러면 어때? 올림픽처럼. 그럼 이렇게 안 할걸? 이번에 놓치면 5년 후에 가는 거야. 근데 우리 매년 있으니까 안 하나 봐. 에이 그래 홋카이도 안 가면 아부다비 가지. 아부다비 못 가면 뭐 어디 가지. 못 가야 돼. 4년으로 바꿔야 돼. 그래야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올해 그냥 그러고 나 거기 가봤어. 그거 못 가봐서 가고 싶은 게 아닌데.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루살이 투두리스트가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일단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타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우리 생각할 시간을 없애는 게 5431이에요. 그 고객, 그 진상 고객이랑 통화해야 되나? 5431 여보세요? 고객님 해야 돼요. 겁나는 명단에 전화할까? 5431하고 전화하는 거. 받아라. 받지 마라. 그래도 전화를 해야죠. 뭐든지 카톡에 막 답 달아야 되고
릴레이에서 막 올리는 아우 이따가가 어딨어. 이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냥 5432. 그래서 저는 하기 싫은 거 할 때 5431로 일어나요. 운동하러 갈 때, 뉴비트 탈 때. 그럴 때 저는 계속 5432래요.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이 의지를 대체하는 강제적 환경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잘 차려입고 나와야 돼. 그지같이 나와봤자 소용이 없어. 세 번째, 가장 하기 싫은 행동을 하겠다. 사실 내가 어제 안 한 거 계속 안 해봤던 걸 하셔야 돼. 행동을 쪼개는데 예를 들어드릴게요. 오전에 신규 가망사업자 3명이 무조건 선톡한다, 연락한다. 아니면 오후에 뭐 핵심 파트너 점검 미팅을 한다. 그리고 저녁 때 스폰서한테 전화하지 말고 오늘 한 액션 정리해서 올린다. 그걸 내가 정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거. 내 기분이 어떻고 남편이 안 들어왔고 시어머니랑 싸웠건 상관이 없어. 그냥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죠. 결국 마지막까지 타협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마감 직전이요. 6월 21일. 그쵸? 일단 우리에게 오고. 루비는요, 그냥 마음먹으면 가요. 에메랄드는 좀 어려워요. 만지고 리더십이 나오는 건 시간이 걸리거든. 루비는 다 갈 수 있어. 하이피니스로 힘들어, 트림가기가. 아세요? 근데 루비가 세상 제일 어려운 표정을 하고 있잖아요. 골드라피스들이. 그래서 여러분 밥 빨리 먹으라고 제가 엄청 빨리 끝냈는데 아무따라는 말 아세요? 아무따?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 말고 그냥 하시면 돼요. 당장 그냥 하라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혹시 알아? 진짜 될지? 했는데 진짜 되면 어떡하실 건데요? 근데요, 무조건 돼요.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내가 하기 싫은 것부터 하고 그까짓 거 내가 루비는 하고 내가 그만둔다. 그 생각하셔도 돼요. 내가 드럽고 치사해서 내가 루비는 한다. 그 마음을 먹으시면 되고요. 어떤 섬에 원숭이 한 마리가 고구마를 물에 씻어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른 원숭이들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따라하다 보니까 100마리째 원숭이가 나오고부터는 저 다른 섬에서도 고구마를 씻어 먹기 시작한 거예요. 원숭이들이. 신기하죠? 그게 100마리째 원숭이 효과라는 거예요. 무언가 100마리쯤 되면요, 그게 다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도 100도가 돼야 끓잖아요. 근데 진짜 아쉬운 사람이 90도까지 끓여놓고 다시 물을 식혀. 참 식히는 게 어렵겠어. 90도까지 해서 10도만 더 올리면 되는데 90도에서 그냥 찬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올리는 거 90도까지만 가는 거 맨날. 안 되잖아. 우리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팀코리아가 100도씨에서 우리 끓으려면 우리의 1도가 필요하거든. 100마리째 원숭이가 누가 되실래요? 여러분 되셔야죠. 여러분 중에서 누가 되셔야 돼요? 내가 돼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이 분명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지금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가 못했던 날 버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수들이 이렇게 예능에서 프로그램 하다가 너무 웃긴데 발라드 노래해야 되면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자기 그거를 다 없애고 어제의 나를 버리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가면 지도가 되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됩니다. 우리 뉴스킨 코리아의 팀 코리아에서 여러분 저는요, 만약 우리가 해낸다면, 너무 멋있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해낸다면 우리가 신규 루비가 되고 루비가 됐던 사람 한 번 더 루비가 되고 기적 같은 숫자를 우리가 만들었을 때 마침내 그 무언가를 해내는 그날 함께 외치고 싶어요. 뭐라고요? 팀 코리아가 해냈습니다. 그걸 저는 하고 싶어요. 저는 요즘에 리더스쿨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저희 팀은 단독으로 제가 블루다이아몬드 때부터 단독으로 랠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끼리만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제일 슬픈 건 저희끼리 해서 제가 제일 하이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힘든 시간을 겪다 보니까 이런 리더스쿨이나 이런 드림캠프나 너무나 소중함을 저희 팀은 잘 알고 있어요. 넘치는 형제 라인이 저한테도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꿈을 저희도 리더 사장님들도 다시 한번 3명 세팅하고 5,000포인트 만드는 거죠. 그걸 모두가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음번 드림캠프에서는 인정식이 끝나지 않아서 잠을 못 잘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죠? 마지막 화면입니다. 제가 목표를 이룬 우리가 하면 여러분 뭐 하시는 거예요? 팀코리아의 주인공 하실 수 있죠?